일단 녹화를 시작하고, 여기 이 페이지 보면요, 이 문법 바보들을 위해서 되게 친절하게, 한 땀 한 땀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이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한 2시간 넘게 들어갔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아무튼 봅시다. 보니까 아까 목적어가 뭐예요? 이런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나 아니다. 보자고요. 난 부호가 뭐냐? 일단 우리가 문법을 이야기를 할 때 얘하고 헷갈리면 이제 한숨이 나와요. 지금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등 문법을 하려 그러면 이놈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승희야, 들어 이 새끼야. 여기 수학책 집어넣고 죽을래? 수학책을 치우라고 이 쌍놈아. 그러면 문장 성분이라고도 하고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문장 성분이나 구성 요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는데 이 수식어는 필수적인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요. 문장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고 이 문장 성분을 어떤 품사들이 할 수 있는지를 개념을 잡는 게 사실 문법 1단계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아는 분들은 우월감에 젖어 계세요. 이것도 모르는 병신이 있다? 이러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애가 명사죠. 명사. 명사는 품사의 이름이고 사람, 사물의 명칭이나 이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명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가만히 보면 뭐 빼고 다예요. 동사 빼고 다죠. 그리고 명사랑 거의 똑같은 놈이죠. 대명사. 어차피 얘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 이 대명사고 원래 서술어라고 보통 구분을 해야 돼요. 문장 성분은 국어에서는 술어 혹은 서술어라고 배우잖아. 국어의 서술어는 뭐가 있어요? 그죠? 동사 형용사가 있죠. 영어는 서술어가 뭐밖에 없어요. 어차피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사는 품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영어는 서술어가 얘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가 곧 서술어고 서술어가 곧 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품사를 지칭하는 동사를 문장 성분으로 같이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일단 정의를 좀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어요? 주어의 행위나 동작, 상태를 설명 혹은 서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서술어의 동어 반복이니까 서술을 떼면 동사, 즉 서술어란 문장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행위, 동작, 상태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어 반복 같은 정의를 내려보자면 주어는 뭐예요? 동사의 주체예요. 그죠? 문장의 행위, 서술의 주체.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어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 따가사리들은 을을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쵸? 근데 을을은 해석의 방법이지 목적어의 정의는 아니잖아. 을을 말고 뭐라고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적어가. 그래서 목적어는 을 혹은 에게로 해석이 되며 목적어의 정의는 이에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및 내용. 그래서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 너가 목적어잖아. 내 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런 문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말했다가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뭐야? 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잖아요. 그죠? 그 목적어는 이번엔 대상은 아니잖아. 내가 말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의 정의는 동사의 대상 혹은 동사의 내용이 되는 말이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보어라는 건 뭐 컴플리먼트라고 읽는데 이 컴플리먼트가 보충하다 이런 의미예요. 보충 보완하다. 명사로는 보충 보완도 되고요. 그래서 문장 구성 성분에서의 컴플리먼트는 보어이고 글씨 크기 왜 이래? 아무리 봐도 얘랑 크기가 다른데? 저런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주격 보어의 정의를 나새끼가 쓰다 말았네요. 주어의 성질,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좋구만. 근데
지금 요 정의를 읽어보면 주어의 성질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뭐랑 정의가 되게 비슷해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뭐랑 정의가 비슷해졌어? 동사랑 정의가 비슷해졌어요. 그죠? 보어라면서 왜 동사랑 서술이 되게 비슷해요? 정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볼 거지만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동사가 동사구실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정의는 뭐였어? 동사는 뭘 해야 돼요? 읽어봐요. 동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동사는 뭐 하는 애야? 그쵸? 주어의 행위, 동작, 상태를 서술해야 돼요. 근데 보어는 왜 필요하냐면 마침표. 나는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국어로 치면 종결어이죠. 종결어이 다 정도에 해당해요. 나는 다 마침표 어쩌라고. 얘가 동사예요. 동사인데 주어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동사가 동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무언가가 나와서 이 부족한 놈을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보어가 주어에 대해서 거의 전부를 서술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짧은 영어를 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번역기가 있지만 굳이 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존나 배가 고파요. 근데 I am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어쩌라고 병신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I am 어쩌라고 병신아. 그죠? 차라리 뭐라고 하는 게 나아요? I hungry 이게 나아요. 그쵸? 왜? hungry라고 하면 주어의 상태가 충분히 서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격 보어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주격 보어가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잖아요. 그러니 동사의 역할을 거의 대신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주격 보어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목적어의 행위, 동작, 상태, 성질을 설명한다. 얘만 주어로 바꿔놓으면 뭐의 정의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제 아니죠. 동사랑 똑같죠. 그쵸? 목적격 보어는 정의상 말하자면 목적어를 위한 동사인 셈이에요. 목적어의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마치 어떤 관계다? 주술 관계를 이룬다 라는 말 배우지 않았어요?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들으면 돼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형용사 보어인 경우. 형용사 보어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에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아무거나 얘 하나 들어볼까요? I made my mom 뭐 할까요? 셀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보면요, made랑 my 사이에서 슬래시를 하나 그어보면 나는 만들었다 주술이에요. 우리 엄마 슬프다예요. 합치면 나는 우리 엄마가 슬프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얘하고 관계가 어때요? 엄마가 슬프다 마치 주술 관계 같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 문장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얘네 둘의 관계가 마치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퀄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가 없지만 이러면 좋겠죠? 나는 만들었어요. 내 아들을 만들었어요. 뭘로요?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와 내 아들이 같은 놈이죠. 이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퀄 관계인 경우예요. 동일 관계인 경우에는 보어가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있을 때?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보어에 대한 일반 설명. 이건 목적격 보어나 주격 보어나, 목적어가 뭐라고 물어본 적 빨리 제대로 안 들어.
주원. 이거 아니었냐 아까? 목적어가 뭐예요? 누구였지? 저요. 목적어는 저 아닌데. 목적어 이거 있었는데 아까? 하든 이거 맞죠? 이거 아니었어? 이거 맞잖아. 내가 언제 그새 과거를 세탁하는 거야? 내가 언제 물어봤어? 알았어요. 아니 말고. 그래서 주격 보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I am Tom 하면 내가 곧 톰인 거고, 톰이 곧 나인 거고. 명사의 보어는, 명사로 쓰인 보어는 설명하는 대상하고 동격이다. 그럼 이제 다시 품사 얘기로 돌아와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방금 신나게 얘기했다. 그죠? 명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명사가 보어일 땐 이퀄 관계라고 했고, 형용사가 보어인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마치 주술 관계를 이루더라. 주격 보어라면 주어와,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와.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문장 성분들이에요. 기타 성분. 그래서 수식어, modifier 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부사죠. 부사는 그냥 꾸미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정의는 혹은 부사의 역할은 뭐야?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게 부사의 역할이더라. 그리고 요 아래 괄호 쳐 놓은 건 뭐냐면 부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사가 의미하는 바들,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부사가 의미하는 것들의 종류, 부사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조건, 양보, 결과, 정도. 이만큼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는 요런 것들을 의미하더라. 그리고 수식어 구 중에서 형용사 어디 갔어? 이 쌍놈아. 날라갔네요. 요 아래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수식어 중에서 하나 더 써봅시다. 형용사. 수식어로서의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뭐를 수식해요? 명사.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식어 중에서 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는 일반적으로는 뭐를 나타내냐면 명사랑 결합해서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전치사라는 의미 자체가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얘가 preposition인데 이 pre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세요? pre, 그죠? 앞에란 뜻이죠.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죠. 그러면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는 뜻이 전치사란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치사는 뭔가의 앞에 위치하는 말이니까 얘 뒤엔 뭔가가 오고 그 무언가가 명사 구 혹은 명사 절이 되는 거죠. 전치사는 항상 이렇게 명사를 동반한다. 그래서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네.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가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으로는 수식어구 안에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마치 형용사구처럼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탈품사 중에 맨 마지막에 접속사, 감탄사는 빼먹었네. 접속사의 경우는 얘는 뭐 하는 애야?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인데,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의 역할이더라. 물론 단어와 단어도 연결합니다. 구와 구도 연결하고. 하지만 우리가 문법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접속사의 역할은 절과 절을 잇는 거더라. 그래서 요쪽하고 요 왼쪽에 있는 성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품사하고는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니까 읽어보시고 패스. 물 안 갖고 왔네. 물 좀 떠올게요. 비물통을 어디 가?
생각해 볼게. 아, 맞아. 아까 참 영어는 숙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어? 그건 충분해. 수학은 하루에 50문제가 풀지 않냐? 30문제냐? 뒤질 것 같아요. 50문제? 진짜 뒤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50문제를 풀면서 영어는 단어 꼴랑 그 몇십 개 외우는 걸로 퉁치겠다고? 와 양심 없다 어? 양심 야, 없다. 단어 하나 외우는 시간하고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하고 같냐? 이 양심 없는 새끼들아? 그래 양심 없는. 어? 수학이 더 쉽지 않나? 뭐라고? 그 클카 데이 하나 하는데 한 길게 잡아 10분이면 되지 않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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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더 시간 걸려요. 저거는 좀 저건 좀 그건 좀 수학 아닐까요? 현저한 시간 걸려요. 어딘가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데이 하나에 야 데이 하나에 1시간이 걸리는 새끼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얘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네, 그런 왜? 때는 더 많잖아요. 어? 너가요? 뭔 소리야? 아, 그래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단원에 맞춰서 문제를 조금 제가 프린트로 드릴 테니까 그거 푸는 걸로 좀 합시다. 많이 안 줄게요. 한 2장? 한 장, 2장 정도? 어. 20문제씩 들어오는 거 아, 한쪽에 20문제씩? 그밖에 안 들어있겠냐? 오. 너는 페이크고, 이 새끼야. 한 뭐 30문제 정도? 많아봤자? 어. 합쳐서요? 응, 합쳐서요. 한쪽에 서른 어씨 개쩔었다. 그거 그 정도 드릴게요. 꼭 튀어나온 줄 알았다. 그래서 일단 문장의 형식 보면요. 여기 우리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식 아까 우리 저기 앞서서 아까 5시 타임에 클리닉 시간에 들어왔던 양반들은 제가 그렸던 표랑 똑같은 거예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사를 구분할 건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완전 동사 보어가 아리마 뭐하니? 뭐하고 있어? 왜? 손에 문제 생겼어? 보세요. 보어가 필요한 애를 불완전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는 애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거고 얘가 왜 안 바뀌냐? 완전 자동사가 쓰이는 문장을 일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어 더하기 일형식 동사 끝.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보어는 필요한 경우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쓰이는 건 이형식 문장이고 보어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동사 뒤에 주격 보어가 있겠고 세 번째로 목적어는 필요하고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이면 되겠죠. 그래서 3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동사는 한 종류가 더 있죠. 4형식 동사도 있지. 4형식 동사는 다만 목적어가 2개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이 4형식 동사는 뭐라고도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그렇죠. 수요 동사라고도 부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어랑 보어랑 다 필요한 놈들은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동사 5형식 동사이고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따라온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1형식 완전 자동사부터 갑시다. 첫 번째 1형식 완전 자동사는 뭐라고 해석한다? 동사가 주어한다 라고 해석하고 끝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1형식 문장을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이렇게까지 짧지는 않아요. 주로 1형식 문장은 요 아래쪽에 요런 식으로 뒤에 뭔가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읽어보기로 하고 1형식 문장은 완전 자동사가 쓰인 문장으로 아참 그래서 너네는 원장님 수업 안 됐나? 아 그렇군요. 다행이군요. 원장님 수업을 하시면 아니야 뭐 그 다른 의미가 아니라 원장님 수업을 어렵게 해서 이거 알아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되게 학생들의 평균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응아를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에 대한 그 거의 무한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름 적어놨어요. intransitive verb 자동사, transitive verb 타동사.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사를 쓴다고 치면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 저는 타동사면 타라고 써줄 거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쌤이건 학원쌤이건 요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VT, VI. 그러니까 여기서 이 VT가 뭐냐면 타동사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타동사가 transitive verb라서 verb 중에 transitive에서 VT라고 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써요. 상관없어요. 근데 알아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써있잖아요. intransitive. 그래서 VI라고 쓰더라. 그리고 transitive는 뭔 말인지 안 궁금하죠? 네, 넘어갑시다. 공부할 뻔했네요. 궁금할 뻔했어요. transitive는요, 전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전이 되는, 전파되는. 그러니까 봐봐. 나는 잔다 라고 하면 나의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니요. 안 미쳐요. 물론 가끔 가다가 학원 가야 되는 시간에 자고 있는 걸 엄마가 보면 너의 잠자는 행위가 엄마의 빡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 문장 자체로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이 되지 않는다, 전파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컵을 쏟는다 라고 하면 내가 넘어뜨린다 라고 하면 내가 넘어뜨린다라는 행위에 최소한 뭐는 들어가? 요 물건은 들어가잖아. 그러니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에게 전파 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일형식 동사.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intransitive고 완전 동사는 complete라고 불러요. 그래서 complete intransitive verb라고 하고 1, 2형식 문장에서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1형식과 2형식 문장, 즉 자동사가 쓰인 문장은 수동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해놓읍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때 수동태 막 시험 범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PPP. DPP. 오케이. 봅시다. 달리 해야지. 멍청이냐? 아무 말이나 봅시다. 내가 얘를 죽였어요. 이 문장 수동태 만들어 보세요. J was 아이가 나오면 안 되죠. was kid 그죠? baby. 이렇게 가야 되죠. 뭐가 주어 자리로 갔어요? 목적.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죠. 그러니까 수동문을 만들기 위한 너네 명제 배웠니? 네. 배웠어요? 배운 양반들 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수동문을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수동문이 가능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 문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뭐가 없는 애들이야? 목적. 이게 이렇게 답이 오래 걸릴 이야기야? 이 양반들아? 자동사라는 애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수동문을 못 만든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뭐 할까요? 뭐가 만들어져 있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요게 잘못된 문장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consist는 전치사 of를 동반하는 전형적인 자동사입니다. 우리 지금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이면 틀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동사의 종류를 꼭 반드시 많이 외워놔야 한다면 1형식, 2형식 동사들이에요.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문법 문제에 접근이 조금 가능해져요. 일단 그러니까 1형식 동사의 종류들
얘네들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주간 테스트를 볼 건데 어떻게 낼 거냐면 처음에 우리 요번 주 정도에는 요렇게 던질 거예요. 일형식 동사의 종류를 구분과 각각 해당하는 동사를 쓰시오. 한 4개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1번 미리 말할게요. 일형식 동사의 종류를 쓰시오. 저 4개 쓰면 돼요? 네. 아니 이렇게 구분을 써주고 몇 개 이상 쓰란 얘기예요. 오. 그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동사의 종류들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애먹어요. 주무시려고요 이모님? 아니,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는 안 보여요. 야 제가 잘못한 것 같잖아. 봅시다. 일단 왕래 발착 동사 뭔 뜻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도착. 도착 출발. 출발 잘한다. 그죠? 네. 왕래가 발착하는 동사 갈왕 올래 출발 펼발 붙을착이죠. 그래서 갔다 왔다가 떠나고 도착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 발생 구성에 관한 동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일형식 동사들은 주로 간단하고 쉬운 동사들이 많아요. 봐봐요. 인간 혹은 동물의 기본적 행위에 관련된 동사 cry, sleep, lie, walk, run, sit, breathe 다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들도 의미가 간단하고 아니면 본질적인 동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작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일형식 동사구나 하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를 얘기를 할 거면 일단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존재나 발생 혹은 구성에 관한 동사 있게 만들어주는 동사들이에요.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에요? 있다죠. 있다. 있다. 존재하다요. 있다. live는 뭔 뜻이냐? 살다. exist는 뭐예요? 존재하다. 얘도 있다잖아. consist of는 무슨 뜻? 뭐뭐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lie는 무슨 뜻이에요? 눕다. 혹은 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lie on, lie at, lie in 이렇게 돼서 어디에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stand는 서다죠. 서다인데 예를 들어서 목 아프다 임마 이 자식아 내가 목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기가 싫은데 저기요 선생님 정신 차려보고 스탠드가 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얘도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멀시는 뭔 뜻이에요? 이상이요? 등장하다 등장하다 나타나다 그 다음에 occur, happen, take place 다 같은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발생하다. 그죠? 요런 동사들이 있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이구나. 쉬는 시간 아니면 종쳤는데? 종쳤어? 봅시다. 이제 다시 일형식 동사의 종류. 아우 목 아파 죽겠네. 그래서 누구냐? 나한테 올만이야? 지금 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 실장님도 나랑 그때 밥 먹고 울으신 거. 아까 대현쌤이랑 밥 드시지 않았어요? 대현쌤? 한성준 쌤도 나랑 밥 먹고 울은 거 같고 피해자를 양성하는 중. 아 그럼 저도 그때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다 같이 보니까 또 아니야. 이게 문제가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서 결석 사유가 안 돼. 그러니까 안 울마야 돼. 너 좀 코로나 좀 걸려와봐. 그러니까. 너 좀 걸리자. 근데 나도 항상 기대 섞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렇게 코를 쑤시는데 맨날 안 나와요. 뭐라고? 경석이는 누구요? 경석이는 누구요? 우리 사촌 내가 모르는 내 사촌이냐? 우리 병자 돌림인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요. 자연현상에 관한 동사 해가 뜨고 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비 오다 눈 오다 요런 애들. 그래서
되게 간단한 동사들이 일형식 동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애들이 얘예요. 요쪽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거 야 이 새끼야? 저기요? 왜 이래 이거 몰랐니?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새끼 왜 이러냐 이 쌍놈이? 야 이 새끼야? 얘네들은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주의해야 할 일형식 문장들 보면요. 부사구와 함께 쓰여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더라.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얘보다 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there 비동사 구문. 얘는 사실 여기 써있죠. 장소 부사구 도치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장소 부사구 도치는 배웠어요? 대답이 없구만. 장소 부사구 도치는 무슨 얘기냐면 그죠? 순위 바뀌어요. 문장 맨 앞에 주로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기도 해. 그래서 그냥 부사구 도치가 되기도 하는데 주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나 부사부 혹은 절이 오면 안 되죠. 부사 혹은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 뒤에 나올 일형식 동사와 주어는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 일형식 동사는 주로 이동에 관련된 동사, 존재나 이동에 관련된 동사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단 요 장소 부사구 도치에서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도치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그냥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쓴다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정도의 표현이죠. Here you are 아니면 Here it is 혹은 There you go 이런 표현들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인데 주어 동사잖아요.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도치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명사는 항상 문장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이 대명사를 지칭하는 본체가 앞에 있을 거기 때문에 대명사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장소 부사구 도치에 해당하지 않더라. 이 정도까지 하면 이형식 이야기한 거고 이형식 동사들 볼게요. 이형식에서 아까 주격 보어가 왜 나온다고요? 동사가 주어를 온전히 서술하지 못하여 라는 거죠. 동사가 동사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어랑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완전치 못하고 주격 보어가 뒤에 따라 나와서 주어의 상태, 성질, 신분 등을 사실상 서술합니다 라는 이야기. 여기 왜 갑자기 존댓말하다 반말하냐 이 새끼. 죄송합니다. 1. 이형식 문장 아까랑 똑같은 말 한번 더 써놨어요. 자동사가 쓰인 문장은 수동태로 전환이 안 된다. 이유는 말했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주격보어가 왜 필요하니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읽어볼게요. 일형식 동사의 대표예요. run, 달리다죠. 그럼 얘는요. he runs 해도 주어 동사 끝인데 최소한 얘가 뭐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 그죠? 뛴단 말이야. 근데 이형식 동사 아까 말했죠. I am 어쩌라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는 됐다. 뭐가 됐을지가 어떻게 알아요? 부자가 됐는지 거지가 됐는지 좆됐는지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죠? 슬프게 되었는지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무수히 달라져요. 즉 얘의 현재 상태나 얘가 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달리더라 이렇게 보어가 달려야 되더라. I am impressed 뒤에 impressed라는 과거분사가 따라옴으로써 보어로 I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요. He became a doctor. 그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형식 동사더라. 그러면 이형식 동사 보어 얘기가 또 나오네요. 보어 얘기 아까 한 건데 읽고 갑시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장 구성 성분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명사 보어는 어떤 관계? 이퀄 관계더라. 그죠? 형용사 보어는 어떤 경우? 보어가 주어의 상태, 성질을 설명, 또 여긴 또 존댓말이야, 이 새끼. 다중이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많이 고쳐야 되겠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 형식 동사의 종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간 테스트 2번 문제. 이 형식 동사의 종류를 쓰세요. 낼 거예요. 오. 외우세요. 그래서, 비동사. 그냥 이 형식 동사의 좀 대표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뭐 다 혹은 되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여기 반대로 일형식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더라고? 있다, 존재로 해석하더라.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 않는 보통 의미로 뭐라고 보통 쓰냐면 되동사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란 얘기예요.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니까. 봐봐. 좆됐다. 이건 뭐야? 나는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 그죠? 나의 상태가 변해서 이걸로 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됐다는 상태가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내가 원래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되다로 해석되는 동사들이에요. 얘네들 세트로 다 그냥 외워놓고 계시면 돼요. 거기에 turn, become, grow. 그 다음에 come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쓸 거라면 상태 변화를 의미할 땐 얘네들 다 쓸 수 있다. 얘네들은 왜 기억해놔야 되냐면 요 시리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는 다 중요해요. 전부 다. 이런 애들은 문법 문제에 참 많이 나오는 패턴이 얘들이 해석을 해보면 뒤에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가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he become이라고 합시다. 좀 어색한 문장이긴 한데 그는 차분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는 게 품사가 뭐예요? 부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형식 동사 뒤에 부사를 때려박아 놓으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돼요. 즉 명사 혹은 형용사가 와야 돼요. 상태 변화 동사는 뒤에 보어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얘 뒤에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따라오는데 이 형용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부사를 때려 넣어놓고 틀렸게 맞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보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 관한 동사라 그랬어요. 되다류는.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 반대로 상태 유지에 관한 동사도 있겠지. 그래서 단어 뜻 보면 아실 거예요. keep, remain, stay. 다 뭐야?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야. 뒤에 뭐가 따라와? 보어로 형용사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감각동사. 아까 봤던 부분. 가만히 보니까 이 형식 동사는 다 형광펜을 치고 있죠. 그냥 다 치시면 됩니다. 그럴 거면 내시다고 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됐을걸. 한 방에. 이건 너무 무책임하니까. 감각동사는요. 해석 주의하세요. 해석 아직 이 형식 왔다 갔다 하는 분들 look 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고요. look은요. 전치사와 결합해서 사용될 때 얘가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 구가 되는 셈이죠. look at, look up, look into처럼 look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형식 동사로서의 look은 뭐뭐하게 보이다. smell 아까 본 거죠. 뭐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feel 뭐뭐한 느낌이 나다. 혹은 느낌이 땡땡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다 뭐가 따라오더라? 아이고 다 지워질 텐데 이러면 요 뒤에 아까랑 똑같이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따라올 수 있는데 얘 말고 뭐도 와요? look like 명사 같은 애들도 오잖아요. 명사 혹은 명사구 내지는 명사절. like 뒤에 like가
전치사인데 접속사처럼 쓰여서 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주로 동반하겠지만 like 명사 혹은 명사구, 가끔은 명사 절이 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아래 괄호에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동사, 판명동사류는 해석 이렇게 했는 애들이 뭐뭐인 것 같다, 인 것처럼 보이다. 그리고 turn out, prove는 판명동사니까 뭐뭐로 판명되다. 판명은 알죠? 그죠? 혹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에요. 얘네들은 요 뒤에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 오면 돼요. 아이고, 주격부어라고 먼저 씁시다. 주격부어라고 먼저 이렇게 SC 먼저 쓸게요. 주격부어라고 먼저 쓰고, 얘네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뒤에 형용사가 따라오는 건데, 뒤에 to 부정사를 주격부어로 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 하려고 그랬지? to be 말고 to be를 쓸 거긴 한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저런 멍청인가? 그러면 아니면 to be가 쓰이고 이 뒤에 형용사 혹은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표격은 뭐냐면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seem to 부정사, appear to 부정사, turn out to 부정사, prove to 부정사인데 형용사가 뒤에 따라오는 형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형용사 앞에 to be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em 형용사는 원래 seem to be 형용사였는데 to be가 묶어서 생략된 거더라. 이해 가세요? 예문 볼까요? He seems sick. 가능해요. 근데 원래 형태는 뭐더라? He seems to be sick. 그래서 to be가 묶여서 생략된 거더라. 마찬가지로 예문 두 번째 거 His arguments, 그의 주장은 turn out, 뭐뭐로 밝혀졌다죠? 혹은 prove true. 가능한데 to be true도 가능하더라. 근데 to be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는 엔간하면 일반적으로 to be를 붙여줍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삼형식. 삼형식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이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 상당, 어구라고 부릅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놈들이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아까랑 반대되는 표현이 당연한 얘기 써놨어요. 3, 4, 5형식 문장은 수동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 뭐를 갖고 있으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외우세요. 얘는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얘도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내신 어법에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내신 문제. 여러분들 아까 뭐였지? 문법 클리닉 오셨던 분들은 제 시간에 온 양반들은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얘도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화가 되게 자주 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되는 애들 혹은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 빠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semble, 얘는 보통 문제로 여기다가 뭘 써놓냐면 with를 많이 써놔요. with나 to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obey, 얘도 전치사 to 많이 써놔요. 오답이란 얘기고. enter, 이것도 아까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1페이지인가 2페이지에서 그죠? enter in, enter into 이런 거 다 틀린 거고요. marry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with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reach는요, 이제 제가 approach하고 어디 갔냐, attend하는 별표를 달아놨는데 사실 reach도 마찬가지긴 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외우라고 할 때는 얘네들 자동사야 라고 외우라고 시켜요. 시키기는. 죄송합니다. 타동사야 라고 외우라고 시키는데 얘들은 사실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애들이에요. 엄밀히는. 근데 설명을 이제
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얘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외울 때는 타동사다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전치사 안 따라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We reached the destination. 이렇게 타동사다라고 외워버리자고. 그리고 approach도 마찬가지. attend는 얘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attend는 전치사 안 붙이는 걸로. 그래서 attend는 일반적으로는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고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attend to는 뭐라고 써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다, 주목하다, 뭐뭐를 돕다, 내지는 돌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혹은 처리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애들 다 뭐라고 외우자? 타동사라고 외우자. 전치사 안 쓴다라고 외우자. 그래서 요놈들도 제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뭐 써라라고 시킬지 아니면 틀린 문장을 써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낼지 그런 식으로 낼게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해요. 얘네들은 전치사를 항상 동반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agree, agree to, account for, agree to, reply to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조금 중요성이 덜한데 얘들은 문제에 잘 나오는 애들, 형광펜 치는 애들만 기억해 놓읍시다. 이렇게요. 얘네들은 그냥 관용 표현 꼭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 혹은 어느 비율이나 어떤 정도를 차지하다. 뭐 30%를 차지하다, 40%에 해당하다 라고 할 때 어떤 특정 비율이나 어떤 정도를 차지하다. 그리고 object to 같은 경우는요. 얘는 수거처럼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object to ing라고. 왜냐면 object to라고 외워버리면 이게 to 부정사가 들어가는지 ing가 들어가는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object는 object to ing. 그리고 apologize to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이거 전치사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동사의 의미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explain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그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봐. 이렇게 말하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이게 사형식이잖아. 그죠? 사형식처럼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Explain me the matter. 자, 문제가 뭔지 나에게 설명해봐.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를 설명한다. 틀렸어요. 얘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explain the matter to me 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얘네들은 다 뭐냐면 오른쪽에 빈 공간 좀 있죠. 얘들은 형태가 어떤 거냐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로 내용이 와요. 내용. 그리고 to 사람 누구누구에게 목적어로는 내용이 옵니다. 그리고 대상, 설명하는 대상, 말하는 대상은 주로 전치사 to를 동반해서 전명구의 형태로 따라와요. 저기 두 개 다 X예요. 얘는 맞았죠? 돌았죠? 얘 동그라미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신줄을 놔서 그래요. 아래 거는 올바른 문장입니다. 위에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가이표했대.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보면 동사, 목적어인데 내용이죠. 그 문제를 to 사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달달달달 잘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 문법 클리닉 어차피 다 하실 거고 교재를 받으실 거고 결석한 분 없을 건데 거기 동사 파트에 있는 거는 거의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달아놨죠. 요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도 외우세요. 일하기 참 쉽죠? 외우세요 하면 돼요. 나는 아니야 아니 쉬워. 이거 만드는데 한 달은 넘게 걸렸어요. 왜 이 단계 한 달 넘게 걸리냐고 마구 말하면 내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나 5시에서 5시 45분에 수업이 있고 지금부터 11시만큼 다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짬짬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나름.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정말 문제에 다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정보 전달의 of. 여기에 그럼 정보 전달의 of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무슨 의미겠어? 정보를 전달하는 동사들이겠죠. remind는 무슨 뜻? 상기시키다. inform, 알리다. 뭐 notify도 알리다에 가깝죠. 그리고 convince가 설득시키다. assure는 뭔 뜻이에요? 확신시키다. 확인시키다라고 합시다. 확인해주다. 확인시키다. 확인시키다? 말이 이상한데. 확실하게 하다. 확실시하다. 확인하게 해주다. 확인시키다 합시다 그냥. warn, 경고하다. 경고도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내용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of는 어떤 형태로 쓰이냐? 정보를 전달하는 유의 remind, inform, notify, convince, assure, warn 나오고 A of B의 형태가 쓰여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A에게 B를 동사하다예요.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하면 돼요.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을 하는데 직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물론 클래식한 문장 구분으로는 3형식인데 해석하는 방법은 마치 4형식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과서나 내신용 모의고사나 부교재 문장이 나왔을 때 예컨대 the doctor convinced 뭐 할까요? patient of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환자는 여기까지 해석이 될 거야. 의사는 확신시켰다. 환자를 문제의 환자인가? 문제의 환자를 설득시켰다?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문을 알고 있으면 쟨 죽었니? 그런 것 같아요. 저 시체야? 시체 두 마리가 보이는데. 일어나라 시체들아. 강령술사. 일어나! 으아! 그렇지. 좀비를 일으키는 자. 그래서 알고 계신 해석 어떻게 돼? 환자들에게 문제를 설득시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금지의 from.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ohibit A from B, prevent A from B, ban A from B. 졸라 외우지 않았어요? 이거 중학교 때? 한 중2 때부터 외웠을 것 같은데. 처음 봐요. 이거 다 쉬운 뭐야? 중학교 검정고시야? 야, 중학교 의무교육이라 검정고시 없어. 뭐지? 얘는 안 외워져 있으면 이거는 진짜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이미 있어야 맞은데 모르면 문제가 큰 거예요. 학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는 문제가 없어. 네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그 하다못해 백발백중 교재 같은 걸 보면 앞에 뭐 핵심 문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 분명히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중2 때도 한 번 걸리고 중3 때도 한 번 걸리고 중요한 애들은 2번 이상 걸립니다. 중학교 문법이 보통. 그 다음에 얘도 엄청 자주 나와요. 공급 제공의 with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해석을 어버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꼴 A에게 B를 뭐뭐 하다예요. A에게 B를 땡땡하다. 그리고
별표 다 쳐야 되는데 그냥 그만할까? 그냥 외우세요. 별표 다 치고. 여기 있는 건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써놨잖아. 존나 중요하다고. 박탈 제거의 of요. 여러분들 그 뭐뭐를 없애다 제거하다 해서 get rid of라는 표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of가 여기서 나오는 of예요. rob, deprive, rid, clear, relieve. 그래서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없애다, 완화시키다, relieve는 주로 통증 관련해서 나와요. 그래서 환자에게 통증을 경감시켜주다 이런 의미잖아. relieve가 완화시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통증을 어떻게 해주는가? 경감해준다는 건 일정 부분 없애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of가 쓰이더라. 그 다음에 사유나 이유를 나타내는 for, blame, criticize, praise, thank, A for B. 이거는 많이 본 거죠. A에게 B 때문에 뭐뭐 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런 애들 잠깐 봅시다. 의미가 비슷비슷하죠? say, talk, speak, tell. 얘네들도 이거는 내신 문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문법 책에서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say는 얘는 삼형식 동사의 형식을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say가 타동사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아. 왜냐면 says that 이나 said that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목적어로 뭘 가지냐면 사람이 아닌 이 중요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랑 똑같아. say 내용 to 사람이요. 목적어로는 내용이 와요. 내용. 그 다음에 talk는 일형식 동사. 그래서 항상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talk to 사람 about이나 아니면 얘 말고 on, over 등의 전치사를 사용하고 about, on, over 내용 이렇게 talk to 사람 about 내용 혹은 on 내용 혹은 over 내용. 그 다음에 speak는 일형식 and 삼형식인데 speak는 항상 얘는 talk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eak와 talk은 똑같은데 talk는 주로 조금 더 가까이 대면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일반적이고 speak는 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speak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speak는 일형식 동사로 내용 똑같아요. 그러면 to 사람 about 내용 이렇게 가면 돼요. talk랑 거의 똑같아. 삼형식 speak는 뒤에 목적어로 뭘 취하더라? 언어. 삼형식 speak는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목적어로 언어를 취한다. 네.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텔은 3, 4, 5형식 다 가능하더라. 그러면 텔이 4형식도 쓰이고 5형식도 쓰이는데 제가 우리말로 예문을 말해볼 테니까 이 몇 형식인지 맞춰봐요. 엄마가 나에게 내일 먹을 메뉴를 말씀하셨다. 4형식. 엄마가 나에게 빨리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같지만 이건 5형식이에요. 봐봐요. 4형식으로 쓰이는 텔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내일 뭐 먹을지를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야?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나에게 이번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다. 그럼 친구가 나한테 말했잖아. 나는 듣고 뭐라고 하면 돼? 하면 돼요. 엄마가 나에게 방으로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말하셨다. 그때 듣고 하면 끝나요? 등장 맞기 딱 좋죠? 움직여야지. 방에 들어가란 얘기야. 이건 난 말했어 끝이 아니죠. 아들아 딸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처맞기 딱 좋잖아요. 이건 그죠?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목적어에게 행위를 종용하는 건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 동사들을 다 보면 뭐냐면 목적어한테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주로 5형식 동사거든요. want A to B, advise A to B 이런 데 생각해봐요. 의사가 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였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allow A to B,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결국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오형식으로 사용되는 텔은요. 텔,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로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형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텔, 목적어, to 부정사는 오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동족 목적어 이상한 의미가 용어가 있죠. 동족 목적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동족을 목적어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동사가 동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목적어와 함께 타동사가 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동사랑 의미가 똑같은 그 목적어를 동족 목적어라고 하더라. live 몇 형식이요? 1형식. 살다, 죽다, 숨쉬다, 먹다, 뛰다, 앉다, 걷다, 놀다 다 1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1형식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형식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는 살았다. 뭐를? 행복한 삶을 살았다. 목적어랑 동사랑 의미가 똑같은 애들이네. 두 번째, die 몇 형식? 1형식. 그는 죽었다 하면 끝인데 3형식으로 쓰였네. 뭐를 죽었어? 행복한 좀 그렇다. 뭐라고 할까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편안하게 죽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는 죽었다. 편안한 죽음을. 동사랑 목적어랑 동어 반복에 가까워요. dream, 꿈꾸다. 1형식 마찬가지로 나는 꿈꿨다 하면 끝인데 나는 아주 굉장한 꿈을 꾸었다. 제가 진짜 굉장한 꿈을 꿨거든요. 지난주에. 그 돼지 꿈이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똥 꿈이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돼지가 똥 싼 밭에서 굴러다니는 꿈을 꿨거든요. 그 씨발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로또를 샀어요. 원래 일주일에 5,000원씩만 사거든요. 심지어 10,000원어치를 샀어요. 다 떨어졌어요. 1,000원도 안 됐어요. 1,000원도 5,000원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꿈은 막 남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너무 말하고 싶다 나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런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네 꽝이에요. 그 다음에 사형식 봅시다. 사형식은 수여동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 있는 놈.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 목적어는 뭐라고 써있어요? 수여 행위가 향하는 대상을 간목, 주로 사람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는 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목적물, 주로 사물이죠. 그래서 을로 해석하더라. 이거는 뭐 길게 말 안 해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파트는 사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4형식과 5형식에서는 사실 여기다가 넣으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넣을까 하다가 안 넣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4형식의 3형식 전환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4형식 문장의 수동문 전환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수동태 단원에서 다뤄야지 하고 수동태 단원을 안 만들었어요. 이걸 책을 나름 만들어 보려고 1단원을 만들고 한 6개월에 걸쳐서 2단원까지 만들고 멈췄어요. 이 책을 다 만들려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수업이 지금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 5년 더 걸리거나 그래서 때려쳤어요. 시중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굳이 만드나 이러고. 그래서 아무튼 만들어 놓은 몇 단원만 쓸 겁니다. 그래서 몇 개 만들어놨는데 요거랑 동사랑 가정법이랑 분사 정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가 하나씩 끼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to, for, of 붙는 거 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랑 순서 바꿀 때 얘네 둘이 순서 바꿀 때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놈 앞에다가 전치사 하나씩 달 건데 그 전치사 to를 사용하고 for를 사용하고 of를 사용하는 애들을 좀 외워놓는 게 좋죠. 근데 일단 얘 많아요. 얘는 그냥 많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기분은 당연히 수요동사의 대표잖아. 대표는 to야 원래. 그죠? 제일 많은 애가 to예요. 제일 많은 애들이. 그래서 제일 흔한 사형식 동사들은 다 to를 써요. 근데 너무 많아서 외우기 좀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을 외우신 다음에 속어법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to를 쓰자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머리 글자로 설명하는 걸 그닥 안 좋아하는데 머리 글자로 설명하는 몇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는 흑백이라 표시가 안 나는데 대가리를 이제 머리 글자를 합쳐보면 MBC, 고그, CF, 싱 이렇게 돼요. 그래서 MBC에서 개를 팔아요. 그래서 개 사세요, 개 사세요 노래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오더까지. 그래서 MBC에서 개를 파는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주문합니다. 개 한 마리 주세요.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하고 오형식 때하고 MBC가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MBC 안 헷갈리게 잘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머리 글자는 made by cook do가 한 덩어리예요. do도 사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에게 뭐뭐 어떤 행위를 하다. 그래서 주로 do good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 do, g는 get, c가 두 번 나오죠. cook하고 choose하고 그래서 c 두 번은 잘 기억해 놓으시고 cook하고 choose하고 f는 find, c는 그냥 한 덩어리. 그래서 MBC, 도구 CF송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거 중학교 3학년 정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정도 내용이거든요. 안 돼 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 외우세요. 그 다음에 of 쓰는 건 많이 알잖아. 에스크 하나라서. 뭐요? 에스크 하나인데 에스크류라고 써놨죠? 그럼 에스크는 묻다잖아. 묻다, 에스크 말고 inquire, 묻다고. 얘네들은 다 뭐야? 요구하다. 그쵸? 그래서 ask가요. ask for 이라고 하거나 ask A to B 오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요청하다, 부탁하다, 요구하다가 되죠. 그래서 묻다, 요구하다 류의 동사들이 전치사 of를 쓰더라. 그래서 아래 예문 몇 개 적어 놓은 거고요. 아래는 내신용으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딱 사이클 문제 같은 데에는 좀 나올 법합니다. 근데 안 외워도 잠깐 안 외울 거잖아. 보세요. 외우려고는 해보세요. envy, forgive, pardon, save, cost. 덩어리가 딱 3개예요. 용서하고 용서하는 애, 돈을 아껴주는 놈, 돈을 들게 하는 놈. 그래서 비용 관련, 용서, 부러움.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고 오형식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4분 남았거든요. 빈둥빈둥 거리다가 종치면 움직입시다. 수학 풀었어. 쫓아내서 수업은 뭔데? 아 맞다. 일진 끝낸 김에 프린트 하나 줘야겠다. 어디 갔어 이거? 그래서 오늘 저기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다음 수업 언제냐? 문법이? 시간표 있는 사람? 우리 다음 수업 언제예요? 못일 거예요. 목요일? 그럼 목요일까지 일단 풀어 오시고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지금 제가 프린트 드리는 거 빨리 꺼내봐. 그래 빨리 꺼내봐. 풀어보시고 수요일이에요. 풀어보시고 주간 테스트 문제도 여기서 좀 낼게요. 그대로 저한테 내시면 되죠. 다음 수업 시간에. 지금 프린트를 준다고요 이 자식아.